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는 아는 것입니다의 교양 채널. 이번 주에는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를 모시고 모델링 이론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혼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전국 팟캐스트 사상 최초로 대전, 충청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mon일 이슈에서 마련한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인권과 환경을 사랑하는 상남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께 대전, 충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의 공장주입니다. 공장주를 모시겠습니다.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예. 개편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는 얼굴이 훤해졌네요. 얼굴이 훤해졌나요? 군대 다시 가려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예, 군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조국이 불러주질 않네요. 네. 교수님 방송 주제와 타이틀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전에는 책 한 권을 읽어드리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네. 제가 왜 이거 타이틀을 바꿨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이게 책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보다도 네. 우리 지난번에 화폐전쟁 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그 준비하셔야 되는 방송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보이셔갖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교수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그러던 중에 제가 교수님 그 전민동 벙커 한번 놀러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한테 모델링 이론을 처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들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교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 한 권 읽어주는 거는 좀 바쁘고 시간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모델링을 하면은 그거는 내가 자신 있다고 언제든지 술술술이니까 얘기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버벅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창시자 그 강신철 교수님 모시고 모델링 이론을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모델링. 저는 처음에 우리 모델하면은 뭐 패션 모델, 슈퍼 모델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그죠, 모델하우스. 네, 모델하우스도 있고요. 우리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는 그 늘씬한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 왜 모델링이죠? 그게 지금 얘기했던 뭐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패션 모델도 그렇고 이게 뭔가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모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이다, 전형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의 기준 내지는 표준. 그렇죠. 전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전형. 네. 최고의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델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 인공물이죠. 모델하우스도 인공물이고, 네, 그죠? 패션 모델들도 꾸며진 거니까, 네, 그죠? 원래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거나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진 것들을 모델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한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 중에서 최고의 것. 이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죠. 그럼 경영정보학에서는 강신철? 그건 좀 과하고. 그건 좀 과하고, 네. 네. 하여튼 대표성을 지니면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이제 최고인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델은 늘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인간이 진화할수록.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히려 거고.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그게 이제 인간의 뭐 문명도 발전을 하고 역사의 진보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모델링에서 말하는 모델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현존 상태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최고의 어떤 기준 내지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죠. 만든 네네. 결과물. 근데 그 모델링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왜 창시하셨나요? 그 인간이 모델링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모델링을 안 하고 못 산다. 네, 인간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동물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됐을 때부터 인간의 최초 인간부터 모델링을 자연스럽게 숙명처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남한테 잘 보이게 해서 꾸미는 행위 이런 것들도 일종의 모델링인 거죠. 그렇죠. 교수님 지금 멋있게 하고 오신 것도 스튜디오에 네. 모델링. 이것도 모델링. 그게 최고인가요? 지금 모습이 최고세요? 네, 그렇다 치고요. 네. 지금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사실 먼저예요. 의사소통이 먼저다. 그렇죠.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으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델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동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최고의 어떤 그럴까 의도를 담아서 낼 수 있을까? 그게 모델링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정 PD님도 이야기할 때 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의 모델링이거든요.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조금 더. 근데 머릿속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먼저 구성을 한다고요. 네. 그걸 이제 멘탈 이미지라고 그래요. 멘탈 이미지. 심상. 네네. 네, 한자로는 심상. 이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다음에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모델링 과정인데.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데요. 네네. 근데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멘탈 이미지가 형성될 뿐이지. 네. 누구나 어떤 모델을 만들 때는 머릿속에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 밖으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게 의사소통의 시작이거든요. 그럴 때 아마 지금도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단어들이 동시에 떠오를 텐데 그중에 최고의 단어들을 지금 엮어가지고 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이제 가장 최고의 시어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시로 표시하죠. 그래서 시인은 시로 모델링을 하고 또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상이 떠오르면은 그 악상이 이제 멘탈 이미지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화음, 음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모델링 행위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모델링이 아닌 게 없지 않아요? 글쎄요, 뭐 교수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가리키는 것도 모델링이고. 네, 근데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모델링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열과 성을 다 안 하고 대충 그건 모델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은 그것도 이제 모델링인데 차원이 낮은 모델링이다. 차원이 낮은 모델링. 네, 그래서 차원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 네. 체육 시간에 보면은 체육 선생님이 날씨 맑으면은 공주고 야 자유체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건 모델링 차원이 낮은 모델링. 그렇죠. 근데 자 발은 어떻게 띄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차원이 높은 모델링.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짓, 네. 바디랭귀지로 그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게 체육이나 뭐 무용이나 이런 게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럴 때도 그냥 단순히 뭐 누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은 되게 차원이 낮은 모델인데 자기가 이제 어떤 창작 무용을 하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을 뭐 탄다든지 하면은 그때 우리가 모델이라고 인정을 하고 아 그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요. 이제 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수단.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의사소통의 어떤 출발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모델링을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모델링을 안 하고는 못 살게 우리가 진화를 해왔고 생명체로서 보통 이제 생명체의 목적은 뭐예요? 뭐 종족 번식도 종족 있고. 번식과 생명 유지. 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생명체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결과가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모델링이 좀 고차원적인 거고 그 이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델링을 안 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델링을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고 사실 이게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왜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빌렘 플루서라는 이런 이름 하면 좀 어려워지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빌렘 플루서. 네, 어느 나라 분이에요? 빌렘 플루서는 체코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영국에서 학자 생활을 하다가 브라질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굉장히 여러 군데 포스트가 있으셨던 분이네요. 네, 빌렘 플루서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코무니콜로기라는 책이 있어요. 코무니콜로? 네, 코무니콜로기. 네, 말이 좀 어렵다. 그게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슷한 어원이. 네네. 근데 이제 그 책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왜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그 독립해 오잖아요. 그 아담이 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얻는다 그런 창세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인간이 상징적으로 동물과 이제 다른 모습을 띠는 게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지혜를 얻는 대신 그 대가로 인간은 자기 죽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괴리당하는 즉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부터도 계속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괴리됨으로써 얻는 고독감 이거와도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 두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빌렘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좀 덜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혼자 일기 써서 뭐 네. 이렇게 위안을 받든지 맞아요. 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동식물들과는 특별한 존재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고독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면 굳이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렇게 고독하다라는 걸 그 사람 느끼질 못하죠. 나는 자연이다 보면 그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 MBN인가? MBN, 네. 거기서 보면은 네. 그분들이 사실 속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되게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부럽던데. 그죠? 네.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할 때는 늘 자연을 동경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할 그 고독감을 느껴요. 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표현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이게 이제 모델링의 근본적인 동기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안 하고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인간이. 그러니까 빌렌 플루서라는 분이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극복, 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떨어진 그 고독감에 대한 극복, 이 두 가지를 위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죠. 그게 모델링을 하는 교수님이 이제 창시하시는 네.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준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럼 모델링이라는 게 뭔지는 대충 어렴풋이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본인이 창시자라고 하셨어요. 네. 왜 한가하세요? 왜 이런 거를 창시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뭐 회중시계를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하신 건 아닐 테고. 아, 이게 참 얘기가 좀 긴데 네. 들어보죠, 뭐.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2006년이니까 좀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꽤 됐죠. 2006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학교 잘리셨을 때? 잘리니까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뭐. 잘리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저도 고독을 달랬죠. 그래서 각 분야의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책들 그게 다 이제 산출물들이잖아요. 어떤 지적 산출물들인데 그거를 관통하는 이렇게 맥이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 분야의 책을 막 읽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의 끈이 보였다. 네. 그게 그렇게 관통하는 큰 줄기가 하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책. 아니 책이 아니고 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내용들을 꿰뚫는 하나의 맥. 이거를 뭘로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오래 했죠. 한 2, 3년을 했는데 그거는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론화 시켜보자. 사실 우리가 그 서양 학문을 지금 거의 수입해가지고 그냥 소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우기 바쁘죠. 네. 솔직히 학생들은. 나는 사실 우리나라 그 각 학문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이론이 뭐가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나라 고유의 이론? 네. 글쎄요.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좀 건방지지만 내가 한번 이론을 만들어 볼까. 세상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모델링 과정, 뭐 모델링 방법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는 틀이 완성이 되니까 이건 뭐 이론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이론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사실은 이게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도 내가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항상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학생들은 뭐 전공을 뭐 각자 경영학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뭐 이공계에서는 그 물리, 생물 이런 걸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질문을 해보면 그냥 뭐 수능 점수 따라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또 어느 분야가 취업이 잘 된다니까 또 자격증도 따고 뭐 영어 공부하라니까 영어도 하고 이렇게 피동적으로 사회 어떤 요구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체계, 프레임워크, 틀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내 스스로도 필요로 하게 됐고 이게 모델링 이론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자기 공부하는 거에 대한 뚜렷한 지표를 삼게 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죠.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네이밍한 게 이제 아하 메서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고민해 이게 뭔지 실체가 불분명한 건 알 것 같으면서도 막 이러다가 우리가 딱 알아낸 거예요. 그럴 때 아하 이러잖아. 그치 깨달음의 순간. 그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혼자 아하 메서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텔레비전이 예를 들어서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안테나 있었잖아요. 막 하다가
팡 치니까 TV가 잘 나와. 치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책을 이제 여러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이제 그치 할 일이 없어서 좀 슬픈 시절에 그 책을 읽으시다가 뭔가 이게 할 듯 말 듯한 것 같은데 하나씩 따져 보니까 아하의 지점이 왔었고 그쵸. 그 아하의 지점을 계속 파다 보니까 이거는 이론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본인이 공부하는 목표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계기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전공을 하면 이게 내가 모델링에서 무슨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다만 알아도 뭐 아까 이 빌렌 프루소 얘기도 했지만 인간이 모델링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고 뭐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차피 모델링을 하는 인간이라면 그러면 모델링을 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은 좀 더 빨리 진리에 다가갈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걸 좀 전달해주고 싶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뭐 온갖 책들을 다시 그 정리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책을 처음 썼죠. 책 출간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제목이? 처음엔 그냥 모델링. 그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했는데. 저기 모델 지망생들이 혹시 검색해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책 제목이 너무 단순하다고. 근데 사실 모델링이라는 말을 뭐 사회에서 많이 쓰긴 해요. 학자들도 쓰긴 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델링의 의미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냥 과감하게 모델링이라고 하고 책을 냈는데 역시 안 팔리더라고요. 몇 권 파셨어요? 지금까지 3년 됐는데. 그 첫 판은 300권을 팔았고. 네. 혹시 학생들한테 강매? 그런 짓은 안 하죠. 우리 학교 대학 때 가면 교수님들이 쓰신 책 그 교재로 쓴다고 해갖고 사는 경우들 왕왕 있잖아요. 그 책이 얇아가지고 네. 대부분 학생들이 복사하더라고. 아이고, 네네. 그래서 300권에 그쳤고 1년 만에 이제 개정판을 내서 거기다 조금 말을 붙였죠. 그래서 모델링과 창의성. 네. 역시 재미없네요. 재미없어요. 또 안 팔려요. 그거는 1000권을 찍었는데 아직 반 정도 팔은 것 같아요. 네. 다음번 방송할 때까지 저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테니까 새로운 책 제목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그 책 좀 사요. 네,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널리 보급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나는 그 전공 과목만 가르쳤었는데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만 그러니까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만 알려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지금은 한 학기에 그러니까 지금 3년 됐는데 한 250명씩 전국의 학생들이 듣고 있어요. 전국의 학생들? 네, 사이버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뭐 저기 전주대, 계명대, 무슨 뭐 경상대, 관동대, 아주대, 전주대 이런데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죠. 250명 그러면 3년 750명 좀 있으면 1000명 되겠네요. 아니 한 학기 250명이니까 참 1년이니까 1000명이 넘었네. 1000명은 넘어갔죠. 근데도 그렇구나. 책은 안 팔려. 글쎄, 저희 방송 보통 교수님 거 업로드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1000명 이상은 들으시니까 한번 보죠 뭐. 매출이 오르나 좀 봅시다. 네네. 매출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그 학생들한테 모델링 수업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사례로 드시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오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우선 그 모델링 이론의 아주 기본이 뭐냐면 모델링에는 그 공통된 원칙이 있다. 공통된 원칙. 네.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모델링, 인간이 어떤 모델링을 하든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는 거. 공통의 원칙과 요소가 있다. 예, 요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 표현 수단, 뭐 우리가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매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매체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그 책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모델링의 요소 가운데 뭘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뚜렷이 이제 인식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가 진단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은 모델링의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학생들 반응은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 언어죠. 그렇죠. 기호니까. 그죠. 네. 언어인데 수학과 학생이 자기는 수학을 전공하지만 수학이 언어란 얘기는 이 수업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수학하면 학생들 항상 셈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증명해내고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 기호가 언어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를 풀고 뭐 물리 공식이나 이런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대변하는 뭐 이런 공식 이런 것처럼 인식이 돼 있고 네. 이게 자연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과 학생은 사실은 매체 공부하고 있는 거다. 모델링 매체. 또 영문과 학생도 사실은 영어라는 게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은 매체만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근데 매체만 공부하고 그것만으로는 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수단만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표현 수단만 공부하고 네. 있지.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대상이 담을 없다는 건지 거죠. 그리고 그렇죠. 누구한테 전달할 건지 이게 네.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매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대상 객체 그 컨텐츠를 보완을 해야지 자기가 모델링 능력을 가질 수 그거 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영어 강사니까 네. 학부모님들한테 상담할 때 가끔 이제 특강 같은 걸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학원을 이제 영어 학원을 보내셨는데 부모님들이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이제 외국인이 서 있어요. 그럼 네. 엄마들이 야 가서 영어 좀 해봐 이렇게 시킨다고요. 애가 쭈뼛쭈뼛대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너 가서 뭐 배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학생은 그 어린이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버스장에 서 있는 아저씨한테 야 가서 말 걸어봐 하면 무슨 말을 하겠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메시지보다는 그 매체, 그 수단에만 이제 집중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가 필요한 시기도 있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있어야 그 표현할 대상이 일단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이런 매체로 표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델링이 가능하죠. 매체만 잘 써가지고는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요식행이겠네요. 뭐 그 매체만 잘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단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자꾸 이제 영어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네. 학생들한테 영어 시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소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컨텐츠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자기소개는 거의 비슷해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머시기. I am 몇 살 years old. My hobby is something. 그렇죠. 뭐 my father is 머시기. My mother is 머시기. Thank you 이거거든요. 이제 아주 저차원 모델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모델링에서 이 매체가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매체는 국어, 영어, 수학이죠. 국영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학을 언어로 배우긴 배워요. 근데 써먹질 않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렇죠. 거의 산수 외에는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네. 네. 산수도 뭐 요즘에는 계산기 스마트폰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어와 영어라는 건 나라만 다르지 사실 똑같은 구술 언어 매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이제 쓰기. 그게 이제 문자 언어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하고 이제 구술 언어 이 두 가지에 치중하죠. 우리의 교육이.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매체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전날이니까 8개 매체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매체 그 수단의 종류를 교수님이 8가지로 분류를 하셨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목만 소개해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동물처럼 사운드, 소리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몸짓, 제스처를 썼죠.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 이게 물질을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각이나
건축, 뭐 이렇게 조형 예술 하는 사람들, 목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물질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표현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쓰던 온갖 도구나 뭐 연장 이런 것들이 다 장신구 이런 게 다 표현 수단이었거든요. 그게 물질이 하나의 이제 언어였고 다 이게 원시적인 언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왜 그 뭐 알타미라 동굴이라든가 암각화나 동굴벽화 그런 것들이 문명 이전에 쓰였던 그렇죠. 어떤 네네. 표현 수단이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뭐 도구도 뭐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런 하나의 것들도 언어, 문명 매체라는 이전에 거지. 숨겨놨던 매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원시 언어라고 저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들이 그 네 가지 언어를 사실 많이 써요. 그잖아요. 그 뭐 레고나 블럭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플레이도 그 진흙 이런 걸 가지고 또 물 만들기도 하고 네. 어렸을 때는 그런 원시 언어를 자유롭게 써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딱 들으면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하지만 요새는 뭐 3살부터 합니다. 국어 해라, 네. 영어 해라, 이제 산수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인공 언어들, 인간이 만든 언어죠 이거는. 말도 인간이 만든 약속한 기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 찰흙 갖고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만든 것보다는 그냥 원시적인 표현 수단인데 그렇죠. 그거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네, 인위적으로 네. 언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인위적인 언어를 만든 이후를 문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구술 언어, 그다음에 문자 언어, 네. 그리고 수학 언어, 그리고 최종으로 만든 언어가 뭘까요? 최종으로 만든 인간이 텔레파시? 그거는 밖으로 표출이 안 돼요. 네. 텔레파시는 그거 말고.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워낙 주제가 광범위해가지고 네. IT 뭐 이런 관련 쪽인가요? 그렇죠. IT 그러니까 인공지능, IT, IoT, 로봇 얘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써야 되는 언어가 있어요. C 언어? C 언어든 예,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 네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뭐 C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베이직 프로그래밍 네네네. 랭귀지 이런 것들이 언어예요. 그것도 그게 하나의 매체로 인간의 그 발달 과정에서 최후로 만든 언어죠.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그죠? 그렇죠, 어렵죠. 지금 잘 보면 앞에 그 문명 이전에 원시적으로 쓰던 4가지 언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들, 이 4가지 언어, 이렇게 8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원시 언어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체득을 하거든요.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거의 본능에 가깝게. 그렇죠. 본능에 가깝게. 그게 진화 과정에서 우리 DNA에 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 4가지 언어는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 언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8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만 해도 학생들한테 상당한 그 깨달음을 줘요. 그 듣다 보니까 처음에 네. 되게 어렵고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언어를 잘 쓰는가 이렇게 한번 자기 진단을 해보면 혹시 내가 한두 가지밖에 못 쓰는 거 아닌가. 말과 글, 또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우리는 거기에 혹사당하고 있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배웠지만 거의 안 쓰고 버려두고 있고 프로그래밍은 이거는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요즘에는 네, 근데 또 언어라고 책은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쓰는 말이나 뭐 영어나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유럽 쪽에서는 요즘에 북유럽에서는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전공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나 우리 경영정보학과 학생조차도 그게 언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그 기술적인 하나의 기술이다,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컨택트란 영화 있었어요. 보셨나요? 봤어요. 갑자기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반 우리가 쓰는 영어나 한국말 같은 이런 언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나도
배워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이거는 엔지니어라 쓰는 특수한 기술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하고 거리감이 생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프로그래밍 언어 별로 안 친한 줄 아세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수학 싫어하죠. 그죠. 네,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어 싫어하죠. 네. 그 영어랑 숫자가 많잖아요. 그 싫은 거 두 개가 결합돼 있으니까 얼마나 쳐다보기만 해도 싫겠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수록 사실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우선은 너무 막연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매월 이제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모델링에 대해 좀 세분화시킨 얘기들을 해볼 건데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차원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체, 객체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매체 말씀하셨고 매체에서 언어가 8가지 그 표현 방법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실 건데 굉장히 주제가 광범위할 것 같지만 또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책은 왜 이렇게 안 팔렸죠? 내용을 잘 모르면 낯설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게 사람들한테 확산되는데 옛날에는 뭐 200년, 300년이 걸릴 것도 있고 빨라봐야 30년 뭐 그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저희 교수님 다음 방송 때까지 네. 혹시 청취자분 중에서 교수님의 모델링 이론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네. 친필 사인해갖고 책 한 권 선물로 주실 용이 있으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그 재미없는 책. 근데 교수님 방송 들으면서 책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방송 끝나고 저는 구입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사이트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이트, 네. 사이트. 무슨 사이트죠? 창의적 모델링 공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네. 창모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창의적 모델링 공간 줄여서 창모공. 네. 네. 그 사이트가 modellingspace.kr. 그러니까 검색창에 치면 안 나오나요? 나올 거예요. 일단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모델링 space.kr. 그러니까 CO는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델링 space.kr 들어가시면 거기 가면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이 여러 개가 링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사실은 모델링 이론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저희 방송 파일도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같이 링크 걸어줘 보시죠. 네. 예. 거기에 그 자기 자가 진단 시험 문제도 있어요. 뭘 진단하죠? 자기 모델링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그 시험 세트도 있어요. 신빙성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몇 %다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교수님은 몇 % 나오세요? 창시자니까 100%예요. 내가 만든 문제니까 100%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방송 시간이 얼추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만 요약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뭐 주철 공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물 공장. 그런가? 주물 공장. 네. 뭔가 만드는 모델이라는 게 사실 우유통 의미가 있어요. 우유통. 옛날 라틴어거든요. 원래 모델이라는 말이. 네. 근데 거기에 우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담는 틀. 그러니까 아까 주물 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은 뭔가 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틀을 이해하는 게 바로 모델링 이론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빨리 다가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링 창시자이자 전도사, 주물 공장 주이신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진철 교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에서는 재벌 백과사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재벌이죠.
삼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